강력하게 든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비례대표 공천 파문으로도 이어진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어제 오늘 취재 경쟁이 아주 뜨거워요. 언론 뭐 기자들이. 저희도 그렇지만은 예. 어제 TV조선 보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서로 그만두겠다고 싸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고함을 치고 싸웠다. 고함을 치고 싸웠다. 그 후폭풍으로 실제로 보면 전날 싸우고 그 어제였죠. 공천장 수여식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안 나오기 어려운 날이에요. 그리고 당의 인재영입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데려온 사람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이철규 의원이 불참했어요. 결국은 그제의 파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네.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오늘 아침 채널A에 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어떠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실제로 네. 수용이 안 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줬어요. 네. 첫 번째 인사가 누구냐면 현직 공영방송국 사장, 예. 그리고 또는 호남 출신의 보수 농객, 예. 그리고 방송인 출신의 전직 당대변인. 예. 이미 ABC 해가지고 찌라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막 돌고 있어요. 막 돌고 기자들 있어요. 사이에 근데 이게 누구라고. 방송에서 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 검명하기 어렵지만은 검명하지만. 실제로 그 찌라시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정세 분석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보니까. 근데 네. 그 현역 그 공영방송 사장은 너무 부적절하죠. 그런 거 네. 아닙니까? 네.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나. 요 이야기를 예. 흘리는 게 결국 한동훈 위원장 측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네, 누가 찌라시를 돌리는 네. 주체인지. 예. 이 정도의 사람을 추천해놓고 나한테 어떻게 받아달라고 하냐라는 뉘앙스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널A 기사도 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이 의원이 본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호남과 당직자들이 소외됐다는 식으로 공개 반발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입속이어 놓고 혹은 대통령실 입속이어 놓고는 네. 굉장히 명분을 들고 와가지고 이걸 흔들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 혹은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말씀처럼 공영방송 사장이라고 하든지 아마 호남 출신의 보수 농객이라고 한다면 대략 그려지는 분이 있는데 이제 네. 그분이 이제 유튜브도 많이 나가시고 거기서 하셨던 이야기들의 발언들을 본다면 과연 적절하냐 이렇게 의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피모 씨라고 했어요. 피모 씨. 피모 씨? 예, 피모 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모 씨가 누군지 피모 씨를 찾아라.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 그 오늘 그 저 정오를 넘지 않은 시간에 피모 씨의, 피모 씨의 예. 정체가 기자들의 기사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공천 갈등을 세게 후폭풍이 엄청나게 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좀 괜찮은 후보들을 내어놓고 공당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책과 이슈를 가지고 대결을 해야지. 사실상 나랑 친한 사람 넣냐 안 넣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정말 사천이거든요, 정말 이게. 사천 논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었다. 내가 이런 사람 넣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넣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일종의 이걸 참 저급해서 제가 표현을 옮기기 그러지만 패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낯뜨겁습니다. 창피합니다. 문제는 네. 제가 보기엔 사실은 국민의 미래, 네.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이죠. 비례 파문의 본질은 사실은 그 한동훈과 네. 이철규의 갈등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무자격 후보의 등장이라고 봅니다. 무자격 실제로는 이게 네.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네. 부분이냐면은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비례대표 17번을 받은 이시아 후보 있잖아요. 이분이 이시우. 이시우 후보. 네, 네. 이분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네. 어떤 분이냐? 네. 국무총리제에서 그러니까. 4급 서기관을 하다가 네, 강등됐죠. 골프 접대 의혹 문제가 돼가지고 강등이 된 분이에요. 5급으로. 강등이라는 거는 파면 해임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중징계입니다. 근데 네. 이런 분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었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 무자격자를 당선권 순번에 들게 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분이 하나가 있고 또 10번에 있는 김희상 한국노총 대구 지역 본부 의장이 계시잖아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뒷말이 많이 나옵니다. 공금 횡령과 폭력 전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공천 기준이 있겠지만 형사처벌, 특히나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이 강력하게 천명한 원칙에 어긋나는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그런 환담 후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네. 언론들이 일부 하고 있어요. 관측을 내놓고 있고 또 비례 13번의 강세원 전 그 대통령실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강훈 법무비서관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네.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기로 소문난 정평이 난
그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아빠 찬스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아빠 거지. 찬스 얘기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조국 대표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빠 찬스라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버젓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당선권 상위 순번에 또 배치를 한 거거든요. 네. 그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누구를 넣고 만약에 사천 논란 이면에 가려진 정말로 본질적인 무자격자 후보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정말로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후보 논란에 정말로 핵심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 미래 공천에 굉장히 많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이제 명단에 들어갔죠. 예, 네.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그 사람 한 명만 35살 정도 30대더라고요. 예, 30대 죠. 30대의 예. 어떤 변호사 출신의 행정관만 됐는데 왜 그 사람이 됐는지 우리도 알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뭐 기사가 한다는 나와서 거예요. 말씀드리는 건데 기사에 같이 공천심사장이 네. 들어간 사람인지 아무튼 따로 본 분이 네. 모르겠는데 네. 그 후보가 그 아빠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우리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심사위원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보니까 기사에 나온 거 저도 기사에 본 것 나온 같습니다. 내용이에요. 이게 예.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블라인드 테스트도 아닌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누군데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심사위원들로부터 경고까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간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 같고 특히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주기환. 네.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사실상 24번이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선권 그렇죠. 예. 밖으로 이제 밀려난 건데 이게 호남 홀대론과 함께 같이 등장하면서 사실 이게 친윤계 불만이 컸다. 이것도 사실은 이철규 위원장이 세게 어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철규 위원장이 어필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을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은지 기자님?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예. 상황이고 특히나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직연이 있다라는 맞아요. 인사이잖아요. 심지어 이분이 광주시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2022년에 출마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15% 이상 득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조명이 된 바가 있는데요. 호남 인사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네. 이제 문제 제기하는 쪽이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하필이면 호남 인사 여러 명 중에서 왜 이분이냐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연을 이야기하지 네.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자주 통화를 하고 필요할 때 상시 소통하는 사이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신동아 기사에서 인용된 걸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재밌는 점이 기자로서 예. 약간 호기심이 드는 부분은 예, 예. 제가 좀 취재할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채널A 보도라든가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면은 이철규 의원의 앞과 뒤가 어떤 건지 약간 따져보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누군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내가 지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예,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언론에 나온 그 세 명의 명단 일단은 채널A 보도를 준해서 말씀드리면 네, 네. 그 세 명의 그 쉽게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조건을 가지고 네. 그 세 명의 조건에 주기현 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없네요. 없어요. 만약에 주기현 후보가 있었다고 하면 다른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갔겠죠.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공개적인 발언은 예. 페이스북에는 주기환으로 추정될 만한 호남 홀대로를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 그 명단에 또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를 하신다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호남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조배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와가지고 호남 홀대로는 어제도 강력하게 시위를 네, 네. 하셨죠. 예. 근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호남이라는 정체성을 꺼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정말로 이철규가 추천한 사람은 누군지 또 헷갈린다. 그러면 또 만약에 대통령과의 대시로과의 내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실제로 그 명단이 아닌가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 복잡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철규 의원 본인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수 있다 이게. 배달 네. 사고인가요? 배달 사고일 수도 있겠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도표를 좀 만들어 달라. 표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명징하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추천을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아니, 확실하게 깠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얘기하면. 솔직히 네. 그냥 뭐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숨길 게 된 뭐 거, 있냐. 예.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네. 대한민국 투명한 사회로 가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누가 누구를 추천한 것인지 보다 더 명징한 보도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네. 이제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 네, 정확하게 네. 본명을 말씀하신 건 아닌데요. 네. 결국은 이제 김행 이제 전 비대위원이라든지 네, 네. 그리고 진양의 전 아나운서 이런 분들의 실명 공천 나왔어요? 여부, 아니 공천 여부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네, 이분들이 네. 빠져 있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그렇죠.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물론 방송에서는 실명을 말씀 안 아니 하셨는데 이철규 의원이 실수한 법명한 것 같네요. 명단에 네. 그 두 분도 없는 예. 거예요. 없어요. 엄밀하게 없어요. 따지면 예. 그 비유적인 표현이 없는 네, 겁니다. 그렇죠. 네. 호남 출신의 보수 농객도 아니고 방송인 출신의 전직 당 대변인. 네, 정직 당 대변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좀 궁금하다. 그분들이 네. 누군지 매우 궁금하다. 기자님들 취재를 많이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